안녕하세요. 교정 전문 오리건 치과 원장 김옥경입니다. 의사들이 발치 교정하고 비발치 교정을 어떻게 분별해서 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주 간단하죠. 돌출이 심하거나 아니면 삐뚤 이가 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발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돌출이 있을 때는 그거를 뒤로 넣으려면 어딘가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끔 사랑니를 빼고 그 공간으로 넣어질 수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돌출 정도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니를 빼고 전체 치아를 뒤로 밀었을 때 해결되는 정도라면 당연히 사랑니를 빼고 해드리는 거고요. 부족하다 싶으면 작은 소구치를 빼고 교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사랑니를 빼고 전체 앞에 7개 치어를 다 미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효율적으로 뒤로 갈 수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돌출입이 심하거나 주걱턱이 심해서 앞쪽 부분을 뭔가 많이 넣어야 될 때는 소구치를 발치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발치하는 개수는 몇 개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하는데요. 어금니 맞물림이 정상적일 때는 대칭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좌우 맞물림이 틀리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한쪽만 빼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위아래가 다 돌출일 경우에는 양쪽에 하나씩 작은 어금니를 빼서 4개를 빼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주걱턱이 심할 경우에는 아래가 많이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 2개만 빼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위와 아래가 차이가 많이 나면서 돌출이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앞쪽만. 그럴 경우에는 위에 2개만 빼는 경우도 있어요. 돌출 양이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주걱턱 양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굳이 발치를 하지 않고 전체 치어를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뒤로 밀어서 교정을 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본인의 치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재교정 이유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게 심미적인 이유라면 사실 시기랑은 상관이 없겠죠. 본인이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원하는 시기에 교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교정 할 정도로 이제 이가 삐뚤기 시작하는 게 좀 심해지거나 틈이 생기거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슬슬 유발한다고 한다면 가능한 빨리 하시는 게 좋겠죠. 더 많이 틀어졌을 때 하는 것보다는 치료 기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때는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정을 왜 하게 되냐면요. 일단 치아가 삐뚤 사람이 교정치과를 찾게 되잖아요. 일단 치아가 삐뚤다면 잇몸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지요. 그리고 아무리 잘 닦아도 양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충치가 아무래도 더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개방교합이 있거나 과개교합, 깊이 맞물릴 때는요, 이 악관절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당연히 기능 때문에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이지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당장은 그렇지만 한 5년, 10년 기간을 두고 보면은 그거를 방치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치료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성형을 할 때도요. 보통 못생겼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사회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해서 우리가 성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정 치료도 성형 치료 못지않게 굉장히 그 성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교정 치료에 의해서 자신감의 회복을 위해서도 교정 치료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정은 심리적인 목적과 기능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소와 치아가 더 빨리 교정이 됩니다. 치아 교정의 원리라는 것은 치아에 약한 힘을 가해서요. 그 치아 주변의 치주 인대에 활성화를 시켜서
주변의 잇몸 뼈를 변화시켜서 교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사가 빠른 소화가 교정이 빨리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케이스에 따라서 정확한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예방교정 같은 경우에는 턱의 변화를 이용하는 교정이기 때문에 그때 짧은 기간 내에 교정이 가능하고요. 청소년기에 교정을 할 때, 그러니까 이가 막 맹출되고 빠지고 할 때 너무 빨리 들어가서 이가 다 맹출하기를 기다려야 될 때는 오히려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대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치아가 거의 다 교환될 시점에 교정을 하는 것이 가장 단축되는 방법이 되겠죠. 단순하게 치아의 움직임 면에서 볼 때는 대사가 빠른 소화가 더 빠르다고 대답할 수 있지만 전체 치료 기간을 살펴볼 때는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서는 또 전문의와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두 종류가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매 케이스의 난이도에 따라 다른 거지 그 치료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돌출입은 위아래가 같이 나와서 위아래 같이 넣어주면 되는 거고 주걱턱은 아래가 많이 나왔으니까 아래를 많이 넣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를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돌출입이나 주걱턱이나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치료였고요. 치료한 다음에 유지가 어려운 치료라고 인식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미니 임플란트라는 게 도입되기 전이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미니 임플란트도 있고 미니 플레이트도 있고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정만으로 이런 치료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들이 많아지면서 이거를 유지하는 방법도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한 환자의 그 유지 상태도 아주 좋답니다. 교정이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발이 안 되게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맞물림, 마무리 치료할 때의 그 교합 상태가 아주 중요해요. 기능적이나 심리적으로 나중에 추후까지 문제가 없게 쓸 수 있고 또 유지가 잘 되려면요. 맞물림이 아주 중요한데 많은 경우가 부정 교합이 있을 때는요. 이런 문제점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전체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어금니 맞물림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보철 치료를 부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말 부분적인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부분 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의 이제 앞니가 조금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니가 삐뚤다는 것은 앞니를 이제 똑바로 배열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치아들을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다른 치아를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다른 치아 부분까지 움직이는 전체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맞물림이 좋고 약간 간단한 재교정이 필요할 때는 정말 간단하게 부분 교정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에는 특히 인비절라인이 많이 유행이 되면서요. 치간 삭제하는 방법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치간 삭제를 하고 그러면 앞니 교정을 해야 돼요. 치간 삭제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앞니 배열을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또 부분 교정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상담을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치아 교정, 잇몸 교정 차이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치아만 움직일 수 있는 교정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치아 교정을 하는 것은 결국 치아를 살짝 힘을 가해서 치주 인대의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요. 그 주변에 잇몸 뼈를 움직이는 교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치아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치아와 잇몸을 움직이는 치아 교정이다 라는 표현이 맞고 그리고 이제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 경험으로 벌써 이제 돌출입 교정이 20년이 돼가잖아요. 정말 속옷이 발치 아무리 심한 돌출입이라고 하더라도 속옷이 발치 정도면은 대부분의 돌출입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주걱턱도 마찬가지고요. 외적으로 너무 주걱턱이 심해서 수술을 동반해 주는 것이 정말 좋은 결과를 주겠다 하는 경우를 빼놓고는 웬만한 교정으로도 정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치아 교정도 잇몸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치아 교정으로 또 인매를 예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치아는 다 똑같기 때문에 충치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 충치는 충치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화에서 만약에 충치가 생기면은 더 소화가 더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충치가 진행되는 속도도 더 빨라요. 그리고 음식물이 잔존되어 있을 경우에 충치도 더 빠르게 생긴답니다. 그리고 충치의 그 상태도 다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소화에서 발생하는 충치는 브라운 색깔이에요. 그래서 짙은 검은색이 아니거든요. 밝은 브라운색일 때는 충치가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막 치아가 사가지듯이 생기기 때문에요. 발견하는 즉시 치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의 충치는 검은색이라서요. 그 멈추어진 충치 상태라고 Arrested Carious라고 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진행이 빠르지가 않아요. 훨씬 느리기 때문에요. 좀 시간을 두고 치료를 받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것도 서서히 밑을 이렇게 파고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 치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치아는 뼈보다 더 단단한 조직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유사한 성분이기 때문에 뼈가 튼튼한 사람이 치아도 튼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치아 자체가 튼튼하다고 해도요. 주변의 잇몸 뼈의 건강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잇몸이 건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뼈가 건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치아 자체는 단단하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정하실 때 잇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로 교정이 시작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잇몸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훅 교정을 많이 해왔는데요. 훅 교정은 장치를 안쪽으로 해서요. 안 보이게 돌출입이나 주걱턱을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훅 교정은 전반부예요. 예를 들어 돌출입이 있으면 돌출입을 빨리 해소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훅 교정으로 돌출입을 먼저 해소하고요. 또 주걱턱이 있는 사람은 훅 교정을 이용해서 주걱턱을 빨리 해소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디테일하게 이제 치아 배열을 잘 해서 교정을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이것을 조금 더 심미적인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주고자 인비절라인 교정 치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은 좋은 결과를 보여줬던 훅 교정을 전반부에 하고 인비절라인으로 짧게 마무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치료 기간을 단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환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그런 불편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심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줄 수 있다는 거니까 정말 그 또한 장점이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훅 교정과 인비절라인을 병행한 콜라보 치료를 열심히 해주고 있답니다. 인비절라인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많이 있지요. 그 오해 중에 간단한 치료만 된다, 교정력이 약하다, 이 플라스틱으로 무슨 교정이 되냐, 이런 두 가지가 이제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인비절라인이 사실 굉장히 원시적인 장치였어요. 그런데 이제 치료 사례가 아주 많아지면서 굉장히 이제 업데이트를 했죠. 인비절라인 회사가 글로벌 회사거든요. 자꾸 노하우를 가미하면서 굉장히 개발이 잘 됐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그 원시적인 장치를 경험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권할 수가 없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에선 특히 교정 치료비가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치가 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보급이 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장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정력이 약하다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인비절라인 회사에서 발표한 과학적인 자료의 데이터에 의하면은 비록 플라스틱이지만은 치아에 밀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특화돼서 개발을 했거든요. 치아를 전체적으로 감싸서 치아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교정력 자체도 치아를 움직이는데 충분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교정력이 약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비젤라인을 제가 실제로 치료를 했어요. 제가 한 7개월 정도 했는데요. 다른 장치에 비해서 인비젤을 했냐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제 치아의 장치를 제대로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비젤이 이제 도입이 됐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아래 치아가 좀 총생이 생기면서 이거를 교정을 하고 싶었는데 인비젤라인이 들어왔을 때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심미적이고요. 발음에도 지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발음도 정말 영향이 없고, 그 다음에 정확한 기간 내에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철사로 교정을 할 때는 이렇게 예측이 약간 어려운 경우가 조금 있어요. 왜냐면 더 디테일한 거를 해주다 보면은 항상 반작용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인비젤라인은 컴퓨터로 미리 그 치아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간 자체가 조금 더 단축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엄마들이 이제 소아 교정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특히 주걱턱 교정 환자일 때 그 자녀분들에서 유전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가 주걱턱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분이 있으면 꼭 어릴 때 교정을 해주세요 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소아 교정할 때 언제 해야 되나요? 또 누구한테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교정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상황일 때는 뭐 좀 더 커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걱턱을 예방하고 싶으실 때는요, 4살에서 7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아 교정은 제가 볼 때는요, 소아치과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소아를 전문한 교정치과 선생님이면 더욱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소아를 볼 때 비록 나이는 똑같아도 치아의 나이, 치령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정신적인 연령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판단할 수 있으신 선생님이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또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주걱턱일 때는 향후 치료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다면 치료를 잘 해주시는 선생님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예상되는 2차 교정까지 잘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라면 더욱 금상첨화겠지요?